금융시장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렇게 채권은 선진시장 반열에 올랐지만 증권시장은 30년 넘게 도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적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시 분야에서 중요한 건 미 금융기관 모건 스탠리의 MSCI 선진국 지수입니다. 1969년에 개발돼 국제 금융시장이 벤치마크로 쓰고 있는 지표인데요. 주식시장 발전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프론티어 시장, 신흥시장, 그리고 선진시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 선진시장에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23개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과 함께 신흥시장에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편입된 이후 30년 넘게 제자리입니다. 국제적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죠. 지난 6월에 재도전했지만 또 실패했는데 당시 MSCI는 최근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시장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점에 주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주가에 낀 거품을 빼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죠. 그래서 해외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게 MSCI의 의견입니다. 이처럼 해외 기관이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데도 공매도 정책은 주요 고려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국채를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한 FTSE 러셀은 우리 증시에 대해 2009년부터 선진 시장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간신히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매도 재개 목표가 신속히 달성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추가 조치라는 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바뀔 경우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당국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비교적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많거든요. 사실은 이게 주가에 있어서 공매도란 것은 주가가 하락할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선진국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투자 전략이 100개, 흔히 말하는 오를 때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있고 내릴 때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혹은 변동성이 클 때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내려가는 측면을 막아놓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마 이게 사실 정부 측의 압박이 되긴 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사실은 FTSE 러셀의 선진국 지수에 있다가 이게 관찰 대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도 좀 떠날 가능성도 있고 흔히 말하는 지금 하려고 있는 밸류업 노력에 있어서 또 부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금지를 좀 풀어야 되는 좀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